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에서 일본은 북한의 납북 일본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우려 속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규회 둘째 날인 23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납북 일본인 문제는 최우선 사안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The issue of abductions by North Korea is Japan's top priority. As the families of the victims continue to age, there is no time to lose on this issue. 모테기 외무상은 또 유엔 총회에서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Japan,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 to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actions toward the early resolution of the abduction issue.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힌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납북 일본인은 13명이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대신 참석한 최정문 외교부 2차관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최 차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notes with concern the UN reports that more than 10 million people are estimated to be undernourished in North Korea, and this humanitarian situation could further deteriorate due to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economic sanctions, COVID-19, and natural disasters. 최 차관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긴급한 인도주의적 인권 사안 중 하나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 여부에 북한이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23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데 오는 24일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를 구글 위성 지도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사이트가 최근 새롭게 단장돼 오픈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북한 인권 침해 기록과 정보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직 인권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15 요독관리소가 한눈에 보입니다. 양강도 해산시의 공개 처형 장소,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최악이라고 증언하는 12호 전거리 교화소도 바로 내려다보듯이 360도로 돌아가며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3일 북한의 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를 구글 위성지도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비주얼 아틀라스를 개선해 한글과 영문 사이트로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18년 동안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들을 제공해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위성지도에선 북한에서 발생한 최소 2,861건의 인권 침해 사건과 483곳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 관련 735건, 구금시설 1,228건, 공개처형 168건, 강제송환 414건, 종교박해 145건, 여성권 89건, 고문과 폭행 피해 8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지역별 인권 침해 사건 발생 현황과 이 단체가 기록한 7만 8천 건 이상의 인권 침해 사건을 수치로 보여주는 통계, 인권 관련 용어들을 수록한 사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자료가 향후 가해자 책임 규명과
과거 청산을 위한 합리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눈물 속 어둠에 빛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은 한국 내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스위스의 휴리독스 등 9개 인권단체가 북한의 자의적 구금과 납치, 강제 실종 기록을 모으는 국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발자국을 뜻하는 풋프린트를 개설해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한국 정부가 3년째 북한인권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이런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helpful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efforts to focu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t's very helpful to have this information. 킹 전 특사는 또 이런 정보 수집과 기록은 국무부가 북한인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연례 국제인권 보고서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단체가 이런 인권 침해를 기록해 제기하는 상황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런 노력은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압박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1명이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결의를 확인했다고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가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상하원 의원들은 메시지를 통해 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많은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참혹한 행태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많은 도전들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억압과 끔찍한 인권 유린을 멈출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짐 리시, 존 바로소, 테드 크루즈, 마르크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이 참여했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엘렌 로웬털 의원과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 또 한국계인 영킴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북한 인권법이 사문화됐다면서 전 현직 한국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2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2016년 국회의원 236명 전원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 현직 통일부 장관들이 북한 인권법 제12조에 따른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가운데 민주당과 통일부 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5명과 2명에 대한 추천과 임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인영 장관 등 전현직 통일부 장관과 김태년 의원 등 전현직 여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화요 집회를 다시 열고 민주당 등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북한인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했던 단체 자유조선의 조직원인 크리스토퍼 안 씨는 당시 북한 외교관 등의 탈북을 돕기 위해 벌어진 일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단은 22일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익명의 대사관 관계자 등이 자유조선에 연락을 취했고 이들이 대사관 탈출을 요구한 것이 사건의 진실이라면서 그들은 북한 정권이 배신 행위를 알게 될 경우 북한 내 친지 등이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유조선 측에 허위 납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사건 당시 북한 대사관 직원이 예상치 못하게 창문으로 뛰어내려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탈북을 요청했던 인물들이 공포에 휩싸여 마음을 바꾸게 됐다면서 안 씨 등은 탈북을 도우려 했을 뿐 위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가담자 중 유일하게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된 안 씨는 현재 스페인 송환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4월 최종 심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미국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가 지난해 북한의 해킹 활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과 또 금전 탈취 목적의 해킹 공격에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최근 발표한 2021 세계 위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하부 조직인 5개의 천리마 조직이 이 같은 공격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 관련 해킹 공격은 지난해 4월부터 활동이 감지됐지만 본격적인 해킹 시작은 지난해 9월부터라면서 미국과 영국, 한국 등의 제약업체를 도용해 미국 제약업체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전 탈취 목적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는 북한 해킹 조직들이 주로 가상화폐 어플리케이션이나 거래소 등을 노렸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와 최악의 기근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에서 북한은 올 한 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 해킹 조직들에 더 많은 공격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